가게. 가. 갔어? 갔어. 안녕하세요. 배우닥고래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여러분, 방금 대화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인들이라면 금방 뉘앙스를 파악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답은 동사입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아까의 대화처럼 동사만으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는 동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입니다. 동사가 일단 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집에 간다. 그는 집에 온다. 그녀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가다, 오다, 먹다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동사들은 한국어에서 문장 맨 끝에 옵니다. 다른 언어들은 보통 동사가 중간에 오는데 한국어는 맨 끝에 온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어는 특히나 다양한 동사가 많고 동사를 다양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예를 들어볼게요. 가자, 가니, 가네, 갈까, 가도, 가서, 간다만, 갈지도, 갈수록, 가야, 가요, 갔더라도, 갔다, 갔었다, 갔겠지만, 갔겠더라도, 갔겠거는, 갔을까? 정말 많죠.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변형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한국어에서 동사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동사는 어떤 단어가 붙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다 같은 경우에도 가 하면 명령, 가니 하면 의문, 가자 하면 부탁, 이런 것들이야 이미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갔지만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 나는 병원에 갔지만 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나는 병원에 갔다 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병원에 갔다 뒤에 의미가 하나 더 붙게 돼요. 그러나 라는 의미를 더 넣고 싶을 때 보통 갔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갔지만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병원에 갔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갔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나는 병원에 갔다 까지가 아니라 나는 병원에 갔다 그리고 까지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고가 붙으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추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국어에서 동사는 뒤에 뭐가 추가로 더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또 갔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가 붙으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갔어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좀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예의 바른 표현이 됩니다. 갔습니다 라고 하면은 갔어요 보다 더 격식이 있는 표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는 많이 써요.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님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갔겠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병원에 갔겠지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get이 붙으면 추측이 됩니다. 추측. 아마 그 사람은 병원에 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get이 가다라는 동사에 붙었음에도 이러한 의미를 추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가시었겠지요는 또 뭘까요? 가는 가다의 뜻을, 시는
존중의 의미를, ot은 과거의 뜻을, get은 추측의 뜻을, 그래서 그가 병원에 가시었겠지요 라고 하면 총 4가지의 의미가 합쳐져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는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가 가기는 갔는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갔다는 것이고, 그가 갔다는 것을 나는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고, 와, 이렇게 가시었겠지요에 들어간 의미만 총 몇 개예요? 4가지나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한국어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인도 어려운 한국어인데 한글은 쉽죠. 한글은 쉬워요. 하지만 한국어 문장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가시었겠지요만 봐도 그래요. 이 6개의 글자의 의미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의 동사만 잘 알아들으셔도 정말 많은 의미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동사를 꼭 주의해서 들으세요. 동사만 정말 잘 들어도 지금 대화 상황이 어떤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이 말이 과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인지, 단순히 추측하는 건지 사실인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 동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문장에서 내용을 빼서 문장을 작게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나 주어 같은 것들은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주 빠지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사를 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를 잘 보고 들으셔야 돼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어는 내용을 빼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갈게, 갔어? 갔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일단 갈게에서 생략된 내용을 붙이자면 나 이제 갈게 정도가 될 거예요. 나는 떠난다는 사실을 남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빠졌죠. 또 가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도 잘 가,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죠. 근데 그냥 가라고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 저 사람이 지금 간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 갔는지. 그래서 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응, 갔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찬가지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아까의 대화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해되고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동사만 제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에서 동사의 중요성은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한국어는 정말 많이 들으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언어들과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한국인들과 정말 쉽고 즐겁게 대화 나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이 동사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동영상 밑에 댓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저는 영어로 답변, 리플라이를 드릴 수 있고 제 아내가 프랑스어로 답변, 즉 해퐁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